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했던가. 나는 쓸쓸하다. 도그TV 가입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필수 선택. 개심리학자와 행동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그TV는 리모컨으로 간단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동받냐? 안녕하세요. JCN 울산중앙방송 내 친구 복실의 개나운서 복실입니다. 봉자입니다. 봉자씨,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뭐하고 지내셨나요? 네, 요즘 같은 날씨를 누리기엔 산책이 딱이죠? 그런데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워낙 여기저기서 쳐다보고 따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봉자씨를 위해 이채원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이 목줄을 아주 그냥 단단한 목줄을 그냥 뭐라고요? 복실씨!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말고 나한테 신경 좀 쓰라고요. 좀 생각 좀 해보죠. 뭐 복실씨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복실씨 일단은요, 내 친구 복실이 9회부터 신경 좀 쓰세요. 전국의 유기견들에게 우리 프로그램들이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고요. 네, 저는 공과 사는 구분하는 멋진 남자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그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으로 가득한 내 친구 복실이 시작해볼까요? 유기견 희망 프로젝트 내 친구 복실이 지난 이야기. 리드거든요. 준비가 안 돼가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 이렇게 앉아야만이 내가 먹이를 주겠다는 얘기죠. 애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칭찬과 간식. 8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반려견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배워봤죠. 즐겁게 잘 가잖아, 그죠? 제가 더 신난 것 같은데요? 1위와 친화성 테스트이기도 한 1위와 교육을 반려견과 주인이 즐겁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칭찬을 곁들인 즐거운 교육은 반려견도 춤추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9회 함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 친구 복실이 현장 진행을 맡은 홍관입니다. 제 옆에는 이채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왔죠. 그렇죠? 네, 왔기 그러면 때문에. 이 아이들을 주인과 함께 또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일반인들 제일 좀 오해를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네. 어떤 견종한테 어떤 줄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아이들 정말 신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을 같이 뭐 밖에 나가기 전에 또 목줄 착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초코 체인이라는 줄이에요. 아주 약한 줄이죠. 네. 이 초코 체인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어떤 뭐 줄을 쳐서 목에 충격을 줘서 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을 채울 때는 여기인데 여기를 잡고 네. 요거를 복판을 이렇게 잡아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채워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줄을 끈을 안 돼요. 이렇게 줄을 놓으면 이렇게 풀려요. 근데 이게 반대로 들어가면 반대로 들어가면 여기서 안 돼요. 그거 추면 이렇게 홀친다는 얘기죠. 정말 문제야. 사람을 문다든지 정말 이리 와라 해도 잘 오질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줄을 사용합니다. 내 개는 이것까지 필요 없다 싶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아까지 큰 거 요거를 사용하고 네. 요걸 사용하는데 또 이것도 필요 없다. 훈련해서 이것도 필요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씁니다. 요렇게 탁 요렇게 치웁니다. 네. 이렇게 요거를 사용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말 안 들을 때는 요걸 쓰고, 네. 그 다음에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쓰고, 그 다음에 가슴줄 쓰는 겁니다. 교육이 잘 돼 있는 아들한테는 정말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교육이 잘 돼 있는 아이는 이리 오락하면 이 줄을 안 잡고만 있어도 이리 오락하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앉아 이렇게도 잘 앉고 네. 엎드려 하면 다 엎드려. 그 훈련이 돼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것도 내가 처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초코 체인이지만 이거는 자유로운 초코. 이거 딱 항정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더 당기고 싶어도 못 당겨요. 그죠? 이건 대형견 거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내가 구조견들을 쓰는 건데 충격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빠져나가도 부르면 오게 돼 있다냐. 네. 그럼 앉아 그러면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자유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자유를 줘도 된다. 근데 교육이 돼 있지 않을 때는 통제가 필요하다. 이 목줄을 착용하는 이유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산책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항상 리드줄을 해서 산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아이를 풀어놓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나 아까 옛날 저번에 우리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냐.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이 아주 놀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이면 또 차 도로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리드줄이 꼭 필요하다. 네. 목줄을 착용할 때 이런 초크 체인 말고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가정에서는. 이거를 목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꽉 매줘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 정도로만. 너무 또 흙으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또 이렇게 싹 빠져나온 아이는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 손가락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 아까처럼 또 이런 장비도 있어요. 여기. 이거는 쇠로 된 게 아니고 또 가죽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초크 체인이라. 초크 체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줄을 당겼다가도 풀리는 경우가 되죠.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 자유롭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리더줄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는 이런 장비도 있어요. 이런 장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저는 훈련사라서 이런 가죽줄을 씁니다. 저도 이 줄 써요, 가정에서. 왜 이 줄을 쓰느냐면 일반 줄은 이런 줄은 네. 이런 줄도 있어요. 이런 줄도 이런 일반 이런 줄도 있는데 왜 저는 이런 줄을 쓰면 이건 탄력성이 있어요. 아이를 약간 이렇게 이러하고 살짝 당기더라도 이게 고무줄처럼 탄력이기 때문에 크게 충격이 탁 많이 안 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로 충격이 바로 가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훈련사라면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이런 줄 하나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는 전 거니까. 일반인인데 샀는데 어떻게 해요? 제 땀에 그러니까 제 영향이 큽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셔야 될 게 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거는 막 싸우는 개들한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책을 갈 때 해야 될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 강아지가 이제 조금 대형견이겠죠. 네. 거기에는 이제 로트와일러, 그다음 그 도사, 그다음 피플테리어, 뭐 마르노이즈라든지 뭐 예쁘게 상근이 같은 아이, 그런 아이도 마찬가지로 또 뭐 자주 대형견의 아이들한테는 꼭 이렇게 마우스를 채워야 돼요. 왜요? 위협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위협줄 수 있죠. 왜냐면 그 아이들 덩치가 크잖아요. 또 전 작은 아이들 오게 되면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 이렇게 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괜찮아요. 주인한테는 괜찮지만 또 이 아이는 상대한테 또 공격성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항상 또 소심한 아이, 또 공격적인 아이들은 항상 언제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마우스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그 견종의 믹스 견종도 마찬가지로 이 견종 거기에 꼭 이걸 채워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산책을 갈 때는 저는 이걸 씁니다. 이거 간식이요? 이런 간식 이거를 줄 때는 정말 이렇게 조금 살톨처럼 손으로 가위로 잘라서 조금씩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러고 이유빈 줄 이유가 없다. 언제 잘했을 때 칭찬 대용으로 이걸 주는 경우가 있다면 항상 이거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름을 부르면 예를 들어서 네. 청명아 이리 와. 자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리 이리 와라. 옳지. 항상 내가 부르면 맛있는 걸 갖고 있다고 얘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앉아. 자 이렇게 앉아. 니도 앉아. 옳지. 이렇게 앉으면 칭찬 대용으로. 자 따라 했을 때 너 잘 따라오면 그냥 간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했을 때 이 간식을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줄 필요는 없어요. 잘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잘했어 칭찬하듯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로 간식에 이제 질들어지고 잘 한다면 이제 간식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내 말 잘 듣는다면. 자, 그게 잘 되면 이제 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요거 제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우리가 관세청에 가면 마약 탐지견들이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내가 자꾸 흔들어서 놀 수 있는 충분한 손잡이도 있고 해서 이걸 쓰는데 이걸 가지고 던지면 이제 가져와 훈련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간식 있잖아요. 그 간식을 먼저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이걸 갖고 놀면 잘 물고 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훈련 장비예요. 이제 목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이걸 또 착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그렇죠. 네. 이제 순수대로 한번 착용을 하는 법을 내가 한번 드릴게요.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속하는 줄을 매야 좋겠는가. 네. 그럼 이거는 그 견주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견주가 우리 아이한테 적당한 거를 우리 아이가 저 정도는 말귀를 알아듣는다 싶으면 이제 요 줄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요 줄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 아이는 이 줄을 갖고는 통제가 잘 안 돼. 그러면 요 줄을 사용하고, 이 줄도 잘 통제가 안 돼. 이러면 요 줄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도 잘 안 돼. 이걸 하면 막 물려고 그래. 줄도 못 채워. 물려고 해서. 물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 이게 최고 우선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줄이 사용을 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줄을 먼저 채우기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아이를 먼저 복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게. 그러니까 목줄 채우기 전에 주종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해야 돼요. 주종 관계. 여기서도 또 주종 관계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줄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주종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시 저는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보여준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아이는 한 동작을 오래 못해요. 강아지들은 한 동작을 오래 못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뭐 5분이나 10분이라도 있는다면 저를 복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려견이랑 주인이랑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위협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종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 위와 밑은 항상 구별돼야 된다. 동등한 입장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이 동등한 입장에 있으면 그게 집에서 교육이 뭐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통제가 안 되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자식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면 자식들은 교육을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엄마가 하세요. 이러면 집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손을 좀 쳐주세요. 왜 치워줘야 되냐면 지금 얘는 지금 내한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통제를 하시냐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통제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지 막 제 멱살을 잡고 공부해 막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자, 또 이래 되면 또 봐봐요. 얘도 지금 이래 되면 우리 홍원아사하고 저하고 또 트러블 생기는데 우리도 지금 겁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을 때는 원래 우두머리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다른 또 뭐 내 밑에 있는 우두머리라든지 뭐 오면 또 이 아이한테 손대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먹잇감인데 왜 네가 손대놓고 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아이는 내가 일단 질을 드려야 되는 아니까 일단 조금. 아니 그러니까 왜 교수님이 왜 우두머리가 되시려고 하시냐고요. 조금만 내가 요거 설명부터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부터 하고 그 뒤에 또 교수님이랑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사람은 내보다 서열이 위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 말을 위하여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애한테는 어떤 줄이 필요하냐면 이 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아주 잘 들으니까요. 이 줄도 필요 없습니다. 요 줄이 필요합니다. 이 애한테는.
왜? 얘는 내가 아까 전에 그런 복종을 취했을 때 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요 줄을 이용을 합니다. 이 줄, 가슴줄을. 요 줄은 요걸 해서 훈련이 잘 됐을 때 그다음 요 줄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얘가 요 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줄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자꾸 요 줄을 매도록 다가가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내 친구 복시를 잘 시청을 하셔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잘 권쳐서 편한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줄을 매는 법과 줄을 착용해야 될 강아지, 어떤 강아지 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궁금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친구 복실이에게 전화를 하면 많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산책을 나가보면요. 장모 치와와 아세요? 네, 알죠. 잘 알죠. 네, 그 강아지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장모 치와와가 다른 매체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귀엽다고 막 온라인에서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이 견종이. 근데 그 사람들이 혹시 막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과 그 상근이가 네. 유명하고 막 TV 매체에 많이 나왔을 때 저도 훈련학교에 그 29마리까지 훈련 들어왔었어요. 그한테 정말 그때 내가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한테 내가 물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충동 입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입양을 하다 보면 우리 또 가정하고 또 그 아이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애들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려지겠죠. 또 유기견으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들을 갖다 유기견 거기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애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또 교육시키다 보면 또 교육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 너무 잘해요. 네,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하고 보여주는 너무 거니까. 착하고 네. 너무 이쁘게 잘하고 또 말귀를 손 옳지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손도 잘하고 이렇게 있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견을 갖다가 얼마든지 유기견에 가면 또 좋은 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강아지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이를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면 정말 좋은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충동 입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강아지를 다루는 매체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또 반려인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우리 가족이랑 이 아이의 성격이 맞는지 또 실내에서 키울 건지 실외에서 키울 건지 이것도 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하셔야 같습니다. 됩니다. TV에서 저 TV 참 인기 많다 해서 그 강아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1, 2년 안에 그런 아이들이 유기견은 또 많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 강아지 한 생명인데 뭐 그렇죠. 놀잇감으로 또 유행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입양을 하고 또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또 선택을 해서 키우다가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그렇죠. 또 한 줌의 재가 됐을 아이인데 이렇게 또 잘 건강하게 자라주고 또 훈련도 지금 많이 받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얘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또 나중에 좋은 입양자를 만나서 네,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분한테 즐거움을 주고 지도 즐겁게 사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귀여운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끈 강아지 장모 치와와. 하지만 이 같은 뜨거운 인기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아시나요? 귀여운 모습과 인기로 인해 사람들이 특정 품종을 사들이면 1년 뒤 그 품종은 가장 많은 유기견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입양이 또 다른 유기견을 만드는 것인데요. 특정 강아지의 인기 뒤편에는 유기견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를 당하는 슬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앞둔 수많은 유기견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않으셨죠? 유기견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관호 아나운서와 이치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봉자씨, 요즘엔 우리가 대세인 거 알죠? 우리요? 언제요? TV만 틀면 우리 같은 반려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특정 품종을 사들이면 1년 뒤 그 품종은 유기견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네, 반려견 입양은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 울산 수의사회에서 전하는 건강상식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울산시 수의사회 홍보이사 박지선 수의사입니다. 점점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려움증과 귀찮음을 주는 곤충이지만 개들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곤충이 바로 모기인데요. 오늘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심장사상충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 감염증은 심장에 실 모양의 가느다란 벌레가 감염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며 감염된 개, 고양이는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모든 모기가 심장사상충을 전파시키는 것은 아니며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반려견의 피를 모기가 흡혈한 후 다른 반려견의 피를 빨 때 모기 몸속에 있던 기생충이 반려견의 몸속으로 옮겨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성충이 될 무렵 심장에 이르러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장사상충은 1기에서 4기까지 나뉩니다. 먼저 1기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기는 간헐적인 기침, 식욕 저하, 운동 시 피곤해하고 오심실이 약간 비대되며 폐동맥의 확장, 주폐동맥 주위에 약간의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3기부터 보호자분께서 전반적인 몸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체중이 아주 많이 감소를 하면서 우심방과 우심실의 확대, 폐동맥의 확장이 더 심해지고요. 주폐동맥 주위에 폐렴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4기에서는 카발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며 용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오줌을 동반한 쇼크, 간부전, 심부전, 복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장사상충 성충의 수가 20-30마리 이상이 되게 되면 우심방 확장을 동반한 심장질환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움직임이 적어지고 식욕 저하, 체중이 감소되며 기침, 객혈, 복수, 혈뇨 등의 증상을 나타내다가 수일에서 수개월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개보다 심장사상충에 대한 면역력이 작용하여 발생률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성충의 증가수가 빠르지는 않지만 만약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 심장의 저항성이 약해서 2-3마리의 심장사상충의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와 다르게 고양이의 경우는 검사를 통한 진단보다 급사 후 부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사상충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키트 검사를 하거나 현미경으로 직접 혈액을 검사하여 심장사상충 자충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동물의 경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감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약을 통한 예방 스케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사상충의 치료는 개의 경우 감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 총 치료 기간 및 성충 구제 치료 스케줄이 달라지게 되며 심한 경우 심장에서 직접 심장사상충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주의 전처치 치료를 한 다음 증상의 경중에 따라 2-3번의 성충 치료제가 투여되고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후처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치료 기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허가받은 심장사상충 치료제가 없고 감염되었을 경우 심장의 저항성이 약하므로 꾸준하게 예방하시는 것만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장사상충은 감염이 되면 위험한 질환이니만큼 예방이 더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기간은 모기가 나타나기 한 달 전부터 모기가 사라지고 난 후 한 달까지로 잡는데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의 온도가 18도씨 이상일 경우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실내에서 생활하는 동물의 경우 최소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저희가 기본 예방기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다 정확한 예방을 위해서는 연중 예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감염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서는 3가지 타입의 예방약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투약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 번의 주사로 1년의 예방 효과를 가지는 주사 예방약.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발라주시는 예방약인데요. 이 약은 심장사상충 예방과 내부, 외부 기생충 예방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먹는 예방약으로 이 약은 심장사상충 예방과 내부 기생충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반려동물의 습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전문 수의사와 상담하신 후 3가지 중에서 적합한 예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일단 감염되면 치명적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꽤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조금의 관심으로 우리 집 동물 가족을 무서운 심장사상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울산시 수의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울산 수의사의 애견 건강 상식.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봉자씨, 우리 반려견 친구들에게 믿거나 말거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조사요? 모기보다 더 두려운 것, 반려견 친구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요. 그랬더니요? 바로 버려지는 것이란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으로 만난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설 때, 그때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내 친구 복실이를 통해 유기견이 다시 멋진 반려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지켜봤으니까요. 충동적인 입양과 유기견으로 버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 항상 간직하시고요. 그 사랑스러움은 영상으로 촬영 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사랑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 친구 복실이 9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10회에서 만나요. 멍멍. 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했던가. 나는 쓸쓸하다. 도그TV 가입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필수 선택. 개심리학자와 행동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그TV는 리모컨으로 간단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동받냐?